자, 일단 저번 시간에 리스트 들어가면서부터 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올 함수, 그리고 함수 끝나면 객체가 나오는데 그 객체가 제일 어려운 파트고 지금은 한 중간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 슬슬 뭐랄까 학생들이 의욕도 많이 떨어지고 어, 이제 좀 과제도 그쵸. 제가 한번 오늘 밴드를 한번 둘러봤는데 과제도 한 분 하셨나? 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도 딱 문제 1번만 하고 2번 문제가 발상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는 제가 그대로 숙제로 내드릴게요. 1번 문제는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2번 문제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문제가 코드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제 어,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힌트는 아이고, 음, 요, 오늘 마우스도 또 이상하네. 네. 네, 잠깐만요. 네. 요 문자열도 리스트의 종류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괄호의 짝꿍이 저 올바른지 알기 위해서라면 물론 개수도 중요하지만 얘네들의 배치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음, 여는 괄호라고 하고 닫는 괄호라고 할게요. 여기다가 그냥 대충 만들어서 올려놓겠습니다. 여는 괄호는 플러스 1을 할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 새로운 시작이라서 숫자를 하나 주고 닫는 괄호는 마이너스 1을 줄 거예요. 그래서 총합이 0이면 되기는 하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간과해야 될 게 그 배치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요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보니까 여는 괄호죠.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네 개가 있어요. 닫는 괄호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짝꿍이 맞기는 하지만 배열이 잘못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앞에서 보셔도 되고 뒤에서 보셔도 되는데 뭐죠? 뒤에서 보셔도 되는데 전 뒤에서 볼 거예요. 뒤에서 하나하나씩 보다가 얘가 총합이 마이너스 1이 되면 그대로 브레이크를 할 거예요. 얘는 총합이란다. 마지막 문자부터 역순으로 확인하되 총합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음, 뭐 올바르지 않은 문자예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깐만 여기서 하나씩 보고 더하기 1을 하는데 그쵸. 제가 말을 이상하게 썼네. 앞에서부터 보는 게 낫겠다. 그쵸? 앞에서부터 하나하나씩 보다가 내 맞는 자부터 확인을 하되 총합이 1이 되는 순간 올바르지 않은 문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플러스 1이 돼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문자에서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때는 아직 초감은 0이 잡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세 번째 문자. 세 번째 문자에서 마이너스 1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 만약 올바른 문자열이다. 뭐 이런 거다. 그러면 얘는 플러스 1,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일 때는 아까 이제 여기 이 부분에서는 2잖아요. 2에서 여기도
마이너스 1이 진행이 되면 1이 남고 아직까진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닫는 가로가 하나 더 나오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네 번째 요거 있죠? 얘가 닫는 기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합니다. 그럼 이때도 아직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다시 또 여는 중괄호 나오고 닫는 거 나오고 여는 거 나오고 닫는 거 나오고 이러면서 얘가 네, 이 녀석이 이제 총합이 0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을 볼 거예요. 두 가지 조건. 첫 번째로는 이 문자를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는데 그 총합이 0이 맞냐.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하나씩 보는 와중에 마이너스 1이 총합이 되는 순간에는 얘는 올바른 문자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문자를 아직 함수를 안 배웠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봅시다. 이 녀석이 되는지 한번 보죠. 이렇게 해놓고 뽕을 씁시다. 또 CH인 테스트요. 그럼 일단은 얘가 CH만 확인을 해보면 이 녀석이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씩 볼 거란 말이죠. 엄연히 따지면은 여기가 0번 칸이 되는 거고요. 0번. 1번 원소가 되는 거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글자 한 글자 보면서 우리가 총합을 구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총합은 0으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if를 씁니다. if ch가 뭐랑 같으면 여는 괄호와 같으면 뭐 해라? 썸에다가 플러스 1을 해라. 그리고 else 그렇지 않으면 썸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 놓고 if를 해서 if 썸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 브레이크를 해라.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얘가 맞냐 아니냐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야 여기다 그냥 씁시다. 여기다가 하기는 잠깐만요. 여기다가 하지 말고 체크 변수를 하나 만들까? 체크 true를 만들어서 만약에 올바르지 않은 마이너스 1이 됐다라고 하면은 체크에다가는 false로 둘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포문이 다 끝나고 나서 if 만약에 썸이 0이니 그러면은 올바른 괄호 위치라고 하고요. else 그렇지 않으면 올바르지 않은 괄호 위치라고 할게요. 제가 이거 힌트를 팝을 써라라고 했었는데 그쵸. 팝을 써라라고 했었는데 팝 없이 한번 해보고 팝을 쓰는 거는 이제 거꾸로 보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뭐랄까 조금 더 그래도 우리 좀 배운 게 있으니까 배운 걸 최대한 활용을 해보려고 팝을 한번 써보자라고 했었는데 일단 팝 없이 한번 먼저 해보고 팝 있는 거는 순서만 바꾸면 돼요. 자, 일단은 얘는 지금 올바르지 않다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봅시다. 얘는 실행을 해보면 올바른 괄호 위치. 그러면 좀 뭐 해볼까요?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고 얘도 올바른 괄호 위치.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짝꿍이 하나 없어 라고 했을 때는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얘도 올바르지 않다. 해가지고 이제 괄호 기호를 찾는 구현을 한번 해봤어요. 팝 방식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팝은 여기서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똑같은데 잠시만 문자열이 팝이 되나? 잠시만요. 제가 잠깐 헷갈리네. str.pop 안 되네. 아 그렇네요. 제가 힌트를 잘못 드렸네요.
아이고, 죄송해요. 이건 제가 이 문자열 자체는 팝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문자를 잘못했네요. 죄송해요. 이게 만약에 리스트였으면 가능하거든요. 리스트가 약간 한 글자 한 글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한 글자 한 글자가 원소로 들어가 있는 리스트 형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팝을 쓰셔도 돼요. 그러면은 리스트 형태로다가, 조금 귀찮긴 한데,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한 5개짜리로.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있으면 올바르지 않죠? 그래서 얘도 팝을 하면은 얘가 팝이 2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팝에다가 숫자를 아무것도 안 넣는 상태. 그렇죠? 그러면 얘는 마지막, 가장 마지막 원소를 우리한테 반환을 해주고 어떤 원소가 가장 마지막 원소였습니다. 라고 해서 가장 마지막 원소. 여기에서는 얘가 되겠죠? 이 녀석 우리한테 리턴을 해준과 동시에 해당 마지막 원소를 삭제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숫자를 넣을 수가 있었죠. 이러면은 이제 0을 넣었다라고 하면 0번째 원소를 리턴을 해주고 우리한테 0번째 이제 뭐가 있었습니다. 원소를 리턴해주고 그다음에 해당 원소를 삭제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숫자를 안 쓰는 기본 형식의 팝의 경우에는 무조건 마지막 원소를 꺼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숫자를 넣으면 해당 위치의 원소를 꺼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건 얘를 한번 써볼게요. 이 녀석.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 별거 없는데 얘는 while해서 str이 빈문자열이 아닐 동안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ch에다가는 str.pop을 써보자라는 거. 얘는 근데 순서를 반대로 잠깐만요. 반대로 해줘야 되겠네. 얘는 이제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냐라고 말 이상하겠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이냐. 왜냐면 맨 끝에 닫는 가루가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여는 가루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뭐 아무튼 이렇게 하고 돌려보면 얘는 일단 올바르지 않은 가루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을 맨 앞으로 이렇게 해서 얘는 마지막에 이렇게 잠깐만요. 아이고 헷갈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 얘는 올바른 가루 위치. 대충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방법은 많으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이 괄호에 대한 문제는 그 알고리즘 중에 자료 구조죠. 엄연히 따지면 자료 구조 중에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지금처럼 괄호를 찾는다거나 실제로 우리 코드상에서도 괄호를 쓰잖아요. 우리 A 더하기 B 더하기 C 나누기 3을 해라. 할 때 사용되는 이러한 코드상에서의 괄호도 실제로 메모리적으로 봤을 때는 컴퓨터가 스택이라는 구조를 사용을 합니다. 그 스택 동작 방식은 후입 선출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을 먼저 처리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제 우리가 자료 구조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자세하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인터넷에 스택 구조라고 한번 쳐보세요. 근데 메모리 스택이라고 하는 거랑은 조금 개념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자료 구조 스택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제 컴공 출신이시니까 스택 구조는 공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리스트 복습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저번 시간에 튜플까지 했었죠. 이제부터는 딕셔너리 그리고 셋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셋이 더 편하니까 셋은 그냥 우리 그 점프 투 파이썬 간단하게 훑고만 갈게요. 셋은 통계랑 그다음에 데이터 처리해서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에서 이제 집합이라고 하잖아요. 차집합, 여집합 할 때 그 집합 자체를 영어로 se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합을 구현을 해야 될 때 많이 쓰는 이제 방식 자료 구조 자료형이에요.
여기서 그 점프 투 파이썬 여기서 집합 자료형.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리스트랑 튜플이라는 걸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빈 리스트를 만들겠다 하면은 요렇게도 가능하지만,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요렇게 리스트 괄호 하는 요 명령을 통해서 빈 리스트를 생성해 냈을 수도 있었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튜플도 마찬가지로 튜플은 요렇게 괄호를 통해서 만들거나 요렇게 만들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셋은 이렇게 명령을 통해서 얘도 셋 해놓고 이런 식으로 셋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다가는 물론 이렇게만 해도 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안에다가 리스트 형태, 뭐 튜플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해요. 어쨌거나 열거형 형태의 데이터를 쏙 넣어주면은 얘가 한 세트, 하나의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set 1, 2, 3 해놓고 s1 이렇게 해주면은, 이거 그냥 한번 해볼까요? 해도 될 것 같다. 우리 오늘자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파일을 하나 추가를 또 할게요. 오늘 거 빼고는 다 클로즈 아더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set 해놓고 집합이라고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면 얘가 튜플로 잡혀, 이게 안 되는구나. 리스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얘는 빈 거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잠시만요. set처럼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제가 셋을 너무 오랜만에 써보다 보니까 제가 이번 주에 너무 바빠서 수업 준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이게 다른 방식이 있는데, 그렇네. 죄송해요. 제가 다른 언어랑 헷갈렸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해가지고 각각 ABC를 좀 찍어볼게요. 하고 실행을 해보시면, 얘는 지금 보시면 첫 번째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원소들이 중괄호에 감싸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에서 우리가 이 원소들이 어떤 괄호로 감싸져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리스트인지 튜플인지 그리고 셋인지, 그리고 이따가 나올 딕셔너리인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얘가 형태 지금 보면 약간 이렇게 먹었죠? 여기에 이제 원소 1, 원소 2, 원소 3. 사실 이거 방법 정도만 보시고 그냥 외우실 필요는 따로 없어요. 그냥 뭐 필요하시면 인터넷 찾아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빈 셋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만드냐, 원소를 어떻게 추가하냐면, 저번에 배웠던, 여기에다가, 잠깐만요. 여기에다가 빈 셋을 어떻게 채워들어? 죄송해요. 잠깐만요. 딱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애든가? 어펜드가 아니라 애든, 그렇네. 어펜드는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셋은 순서가 없으니까. 맞네요. 이게 맞네. 그쵸.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실행을 다시 여기다가 B를 다시 출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집합에다가 원소를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 add네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은 테스트를 빈 세트로만 지금 테스트를 해봤지만 기존의 셋한테도 계속 add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set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이 일단 뭐냐면 일단 첨부터 파이썬을 좀 계속 읽어볼게요. 여기서 자, 여기 부분 집합자료형 특징 지금 여기 보시면 set에 hello를 넣었어요. 그런데 그럼 얘가 HELLO 5개의 원소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보는 것처럼 얘가 4글자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집합자료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똑같은 값이 또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걸 걸러버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합자료형을 언제 많이 쓰냐면 그 데이터 중복을 걸러야 될 때 약간 깔때기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깔때기의 역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순서가 없다. 얘는 우리 리스트나 튜플은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순서가 뭐냐면 인덱스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0번 칸에 있는 원소, 너는 1번 칸, 너는 2번 칸, 너는 3번 칸 해가지고 원소들이 각각 순서와 자기의 위치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셋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셋에서도 인덱스를 사용하기는 해요. 자, 그런데 아니죠. 그 부분은 조금 다르다. 일단 한번 쭉 읽어볼게요. 제가 일단 이제 그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보통 리스트나 튜플은 인덱싱을 통해 자료형 값을 얻을 수 있지만 셋 자료형은 순서가 없기 때문에 인덱싱으로 값을 얻을 수 없다. 즉 인덱싱도 안 되고요. 저번에 배웠던 슬라이싱도 안 돼요. 슬라이싱이 약간 이렇게 생겼었죠. 이것도 안 되고. 자, 근데 우린 아직 딕셔너리는 안 배웠으니까 이것도 이따가 보고 그 다음에 만약 셋 자료형에 저장된 값을 인덱싱으로 접근을 하려면 리스트나 튜플로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 별거 없어요. 내가 B에 있었던 요 원소 중에 뭐 10을 내가 꺼내고 싶어. 10 뭐 가장 앞에 있는 원소 더하기 1을 하고 싶어. 그럼 보통 이렇게 해야지 맞잖아요. 이걸 내가 뭐 프린트를 확인한다던가 뭐 아니면 뭐 변수로 저장을 한다던가 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얘는 너무나 아쉽게도 인덱스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즉 0번, 1번, 2번 하는 요걸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는 다른 인덱스가 붙어 있는 인덱스로 처리되는 리스트나 튜플로 형변환을 해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 어떻게 하느냐? 뭐 리스트로 바꿔서 한번 써볼까? lst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리스트를 하나 만드는데 내가 여기다 던져줄 값들은 b야.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b는 여전히 셋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b에 있는 값이 리스트로 변환된 리스트 버전의 lst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얘가 이제 이거 출력 해주면 11 이렇게 즉 10 더하기 1이 된 거죠. 요거 더하기 1이 이제 수행이 돼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튜플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 튜플로 그대로 리스트라는 말 대신 튜플이라고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결과는 똑같으니까요. 우리 리스트랑 튜플의 차이가 있었죠. 우리 리스트랑 튜플의 차이는 리스트는 값 수정 가능, 튜플은 값 수정 불가였어요. 네, 자, 그렇고 그래서 한번 바꿔야 된다. 자, 근데 이제 이 튜플 같은 경우에 아니죠. 셋의 경우에는요. 자,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엄청 쉬워요. 교집합은 AND 연산을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인터섹션이라고 하네요. 인터섹션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도 되고 뭐 뭘 쓰던 상관은 없다. 대신에 아무래도 좀 기억하기 쉬운 게 이 부분이죠. 얘는 괄호도 들어있어. 이거는 함수 개념이기 때문에 안에 인자값을 넣어주는 형태. 근데 뭐 이거는 차라리 얘를 외우세요. 외우실 거면. 그러면 교집합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다시 A를 이제 여기에다가
10, 11, 12, 13, 14, 15 이렇게 넣고 B는 짝수만 넣어봅시다. 16, 18, 20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TMP 하나 만들어서 A and B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TMP로 출력을 해주면 얘가 딱 교집합이 딱 나온다. AND라고 하는 거는 물론 여러분 다른 언어를 공부를 해보셨기 때문에 비트 연산자 중에서 AND라는 연산이 있죠. 그 비트 연산을 그대로 파이썬에 적용을 할 수 있는데 그때 그 비트 연산자는 이 set 형태에서도 먹힌다. 얘는 이제 양쪽이 뭐 true면 true다, 뭐 양쪽이 1이어야 1이다,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도 있고 B한테도 있는 것들만 싹 뽑아서 새로운 셋에다가 담아서 우리한테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결과도 셋 형식이다라는 거 뭐 봐두시고 그 다음 반대 합집합이죠. 합집합은 지금 보니까 5어 연산을 쓰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TMP에다가 이번에는 A와 B라고 해주면은 A와 B 해주면 뭐 그냥 뭐가 나오겠어요? 그냥 두 개를 합친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또 차집합, 차집합은 빼기 하면 된다. 그쵸? TMP에다가 A 빼기 B를 해라. 그러면 이제 A에서 B의 원소들이 빠지겠죠. 그러면 짝수들이 빠지겠죠. 그리고 프린트해서 TMP. 네, 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홀수들만 남는 거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있네. 값 한 개 추가하기, add. 여러 개 추가하기, 업데이트. 업데이트를 하실 때는 여기에 리스트형이나 아니면 튜플형도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존에 있는 셋에다가 새로운 원소들을 여러 개를 넣겠다. 그리고 제거하기, remove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집합은 끝이네요. 자, 이 집합을 어떻게 사용을 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40분이죠. 제가 샘플 문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집합에 여기다가 좀 써놓을까? 특징이 아까 인덱스 순서가 없음 순서 없다 이거를 이제 in ordered unordered인가 in ordered 같은데 in ordered 해주고 잠깐만요 얘가 좀 스펠링마저 헷갈리네 보자 unordered네요 unordered 해주고 이 녀석은 인덱싱 슬라이싱 불가능 이거 그 다음에 중복 안 된다 중복 안 된다 그럼 그 얘기는 유니크하다는 뜻이에요 유니크 해가지고 얘는 똑같은 값이 들어와도 그걸 거르기 때문에 깔때기 역할을 한다 약간 이제 중복자로 거르기 중복 원소 거르기 역할을 한다 이 두 가지 특징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면 자, 우리 아까 테스트 2번에서 로또 추첨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뭐 보통 로또 사잖아요. 그쵸? 가서 뭐 자동이요. 이러면 이제 알아서 6개의 숫자가 우리한테 6개 숫자를 알아서 뽑아주잖아요. 자, 일단은 조건을 보면은 1부터 45의 숫자 중 6개의 숫자예요. 숫자를 랜덤하게 뽑되 중복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중복은 없어야 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보통 어떤 특징이 또 있냐면 그냥 순서를 뽑았다고 해서 무작위하게 주지 않고 오름차순 정렬을 해줘요. 오름차순 정렬을 해줘서 작은 수부터 큰 순서대로 우리한테 6개 숫자를 뽑아주죠.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도록 코드를 한번 짜보시는데 딱 일단 지금 40분이니까 정각까지 물론 50분부터 쉬는 시간 가질 건데요.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쉬는 시간도 활용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함정 카드가 있어요. 랜덤 숫자 뽑는 거 오랜만에 하죠?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임포트 랜덤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숫자를 하나 뽑을 때 랜덤점
랜드 인트를 하시거나 여기에서는 뭐 45 해주면 얘는 0부터 두 개를 넣는 거구나. 0부터 45 이렇게 넣어주면 0부터 45. 근데 여기에서 렌즈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무래도 우리가 렌즈랑 좀 익숙하니까. 이때는 0부터 46. 그냥 뭐 얘는 46 이렇게만 해도 되고. 그래서 프린트 해가지고 B라고 하자. A랑 B. 그러면은 얘가 우리 1부터 해야 되죠? 바보네. 이렇게 해주면은 1부터 45 중에 하나를 뽑을 건데 문제는 뭐냐? 자, 여기서 한 번 여기서 예를 들어 13이 뽑혔어요. 그러면 여기서 13이 뽑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얘는 각각의 독립사건이라 가지고 여기서 13이 뽑혔다고 해서 여기서 13이 뽑히지 않을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원래 그쵸? 병창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일단은 처음에 7을 뽑았어요. 그 다음에 13을 뽑았어. 그랬을 때 13을 뽑은 시점에서는 내가 여태까지 뽑았던 수 중에 13이 있나? 라고 한번 찾아봐야 돼요. 일단 지금은 원소가 두 개다 보니까 두 개끼리 비교를 하면 되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또 여기서 또 23 이런 걸 또 하나 더 뽑았어요. 그럴 때는 또 얘는 23은 이전의 원소들이랑 또 한 번씩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또 여기서 또 13 이런 거 비교를 했어. 그러면 여기에서도 또 비교를 또 하는 거야. 13을 뽑았을 때 또 이전에 있던 원소들이랑 또 중복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얘랑 같은 13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뽑아야 되는 거야. 근데 또 뽑을 때 문제가 또 뭐냐면 그러면 이때 두 번째로 뽑았는데 또 이번에 또 7이 나오는 경우가 또 있겠죠. 그러면 또 이때도 또 한 번씩 더 비교를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인데 원래는 이게 맞는데 우리는 너무나 다행히도 중복을 알아서 제거해주는 요 셋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자 일단 반복문을 돌리셔야 합니다. 반복 처리로 하나하나씩 값을 뽑아서 셋에 저장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단 조건식이 6회 실행이 아니라요. 셋에 원소 개수가 6개가 될 때까지예요. 6개 미만일 동안이라고 해야 되겠네. 뽑기를 반복한다. 우리 개수 세는 거 특정 열거형 자료형에서 이 원소가 몇 개냐 개수를 세는 거는 LEN을 사용을 했었어요. LEN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셋 이름 변수 이름 집합 0이라고 해야 되겠지? 개수는 LEN 집합 요걸 가지고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가 6회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가다 7회 만에 끝날 수도 있고요. 9회 만에 끝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랜덤이니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오름차순 정렬. 오름차순 정렬은 소트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 셋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요런 느낌이에요. 얘는 그 순서가 없잖아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작은 수부터 큰 순서대로 재배치를 한다라는 이 정렬 자체도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없기 때문에 배치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재배치를 하려면 이 셋 대신에는 리스트나 아니면 튜플도 안 되겠죠? 튜플 안 되고 리스트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리스트로 한번 바꾸신 다음에 여기에 리스트는 점 소트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자동으로 오름차순이 될 거예요. 자, 제가 다 알려드렸죠?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